바이든 행정부의 반도체 제재가 생각보다 약할 거라는 예상에 반도체주가 간만에 랠리했다. 젠슨 황이 과거에 TSMC 최고 경영자 자리를 제안받았던 사실이 밝혀졌다. 골드만삭스의 투자 등급 하향에 국내 증시는 블랙 프라이데이 세일처럼 일제히 급락했다. 하이브는 뉴진스의 폭탄 선언에 급락했다. 롯데타워를 담보로 제공했지만 롯데그룹주는 일제히 하락했다. 12월 2일 월요일 출근길 주식 시황입니다. 지난 주말 뉴욕 증시는 일제히 상승했다. 다우존스는 188.59포인트 상승한 44,910.65포인트로 마감했으며 S&P 500 지수는 33.64포인트 상승한 6,032.38, 나스닥은 157.69포인트 상승한 19,218.17포인트로 마감했다. 블랙 프라이데이를 맞아 조기 폐장한 뉴욕 증시는 다우존스와 S&P 500 지수가 장중 최고치를 기록하며 일제히 상승했는데 바이든 정부의 반도체 제재가 예상보다 약할 거라는 소문에 반도체주와 기술주가 일제히 상승하며 지수 상승을 견인했다. 빅테크주는 구글만 약보합으로 마감하고 일제히 상승했는데 테슬라는 3% 후반대로 급등하고 엔비디아도 2% 넘게 상승, 애플, 아마존도 1% 넘게 상승하며 나스닥 지수는 1% 가까이 상승했다. 바이든 행정부가 임기 말 추진하려고 하는 대중 반도체 제재가 예상보다 약할 거라고 블룸버그가 보도하자 엔비디아를 비롯한 반도체주가 일제히 상승했는데 엔비디아는 2% 넘게 상승하고 TSMC도 2% 가까이 상승, ASML은 장중 4% 이상 급등했고 랩리서치도 3% 이상 급등했다. 기술주 랠리에 전기차도 일제히 상승했는데 테슬라는 웨드부시에서 목표가를 $400로 제시하면서 4% 가까이 급등하고 니콜라는 2% 넘게 상승하며 $2를 간신히 돌파했다. 한편 TSMC의 모리스 창은 최근 출간한 자서전에서 10여 년 전 젠슨 황에게 TSMC의 최고 경영자 자리를 제안했으나 젠슨 황이 나는 이미 엔비디아라는 직업이 있다며 10분 만에 거절했다고 밝혀서 화제가 되고 있다. 젠슨 황이 그 제안을 수락했다면 지금의 엔비디아는 없었을지도 모르겠다.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은 4.194%로 하락했고 2년 만기 국채 수익률도 4.174%로 하락했다. 원달러 환율은 1396.5원으로 마감했고 서부텍사스 중진유는 배럴당 $68로 하락했다. 비트코인은 96,000달러대 후반으로 상승했고 이더리움도 3,600달러 후반대로 상승했다. 지난 금요일 국내 증시는 동반 급락했다. 코스피는 전일 대비 48.76포인트 급락한 2,455.91포인트로 마감했으며 코스닥은 16.2포인트 급락한 678.19포인트로 마감했다. 미국의 중국 반도체에 대한 제재 강화 및 관세 폭탄 카드에 골드만삭스가 매수 의견을 중립으로 하향한 데 이어 전일 한국은행의 금리 인하가 경기 침체의 신호로 해석되며 국내 증시는 블랙 프라이데이 세일처럼 일제히 하락했다. 코스피는 외국인이 7천억 이상 순매도에 나서면서 2% 가까이 급락했는데 미국의 대중국 수출 제재 대상에 창신 메모리가 제외될 가능성이 있다는 소식에 국내 반도체 업체는 낙엽처럼 떨어졌는데 하이닉스만 소폭 하락하고 삼성전자, 한미 반도체가 2% 넘게 급락한 가운데 고려아연이 3% 넘게 급등하고 카카오도 5% 가까이 급등했지만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도세에 2차 전지주가 일제히 급락하면서 코스피 하락을 부추겼는데 삼성 SDI, LG화학, 에코프로모티가 6%대로 급락하고 LG에너지솔루션, 포스코퓨처엠도 5%대로 급락했다. 코스닥 대장주인 알테오젠이 7% 넘게 급락하고 코스피 이전 상장 소식에 전일 급등했던 에코프로비엠도 6% 넘게 급락, 에코프로도 5% 이상, 리가캠바이오, 엔캠도 3에서 4%대로 급락하면서 코스닥은 2% 넘게 급락하며 670포인트대로 추락했다. 시장의 하락세에 방산주는 일제히 급락했는데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와 현대로템은 4% 가까이 급락하고 한국항공우주와 LI진엑스원도 3% 가까이 급락하는 등 큰 폭으로 하락했는데 조금 기다렸다가 매수할 걸 그랬네요. 경기 부진에 대한 우려에 화장품주도 일제히 급락했는데 대장주인 아모레퍼시픽은 4% 넘게 급락하고
LG 생활건강도 3% 가까이 하락, 클리오도 3% 넘게 하락하고 실리콘2, 토니모리, 한국화장품 제조도 4에서 6%대로 급락했다. 엔터주는 대부분 상승한 가운데 JYP는 시티에서 20만 주 이상 매수가 몰리며 3% 넘게 급등하고 SM, YG도 1%대로 상승한 가운데 뮤진스의 계약 해지 통보와 광시역의 사모펀드와의 이면 계약 등의 악재로 하이브가 장중 7% 가까이 급락하면서 20만원 이하로 떨어졌다. 원전주는 BHI를 제외하고 일제히 하락했는데 BHI는 장중 5% 가까이 급락했다가 외국인의 매수세가 몰리며 2% 넘게 상승했고 두산에너빌리티는 장중 5% 넘게 급락했다가 외국인과 기관이 순매수로 돌아서며 낙폭을 줄였다. 아이폰 수혜주도 일제히 급락했는데 트럼프의 관세 폭탄 위협에 내년에 멕시코 공장 준공 계획인 LG이노텍은 외국계 순매도가 5일 연속 이어지며 4% 넘게 급락했고 LG디스플레이는 외국인과 기관이 100만 주 이상 순매도에 나서며 4% 넘게 급락, BH, 덕산네오록스 등도 큰 폭으로 급락했다. 최근 롯데케미칼이 롯데타워를 담보로 걸면서 롯데그룹의 유동성위기 이슈가 끊이지 않는 가운데 전일 반짝했던 롯데그룹주가 일제히 하락했는데 롯데케미칼은 7% 넘게 급락하고 롯데지주도 3% 넘게 급락, 롯데에너지 머티리얼즈는 7% 가까이 급락하면서 신저가를 기록하고 롯데정밀화학도 4% 넘게 급락했는데 롯데관광개발은 고 신격호 회장의 여동생과 남편의 소유라서 농심, 푸르밀처럼 반개회사인데 롯데라는 이름 때문에 같이 하락했다. 한편 2024년 멜론 뮤직 어워즈에서 걸그룹 여자아이들의 멤버 전소연이 튜브엔터와의 재계약을 발표하며 튜브엔터의 악재가 해소됐다.